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캐스퍼는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모델이죠. 일단 현대는 아토지 이후에 경차를 만들지 않았죠. 근데 이 캐스퍼로 경차 시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스퍼는 SUV 타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 경차에서는 또 없던 그런 스타일이죠. 거기다가 광주의 새 일자리형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의 경차 시장은 갈수록 볼륨이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로 차종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캐스퍼가 출시가 되면서 경차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도 관심사이죠. 캐스퍼의 엔진 라인업은 1.0 자연흡 기아, 1.0 터보 두 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본 모델과 터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시승차는 1.0 터보의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고요. 거의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2,007만원이고요. 캐스퍼가 현대에서 나오는 새로운 경차 또는 새로운 타입의 경차인 만큼 외장 디자인도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캐스퍼는 사진도 괜찮은데 실물 디자인도 꽤 괜찮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캐스퍼의 상품성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외장 디자인 같아요.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기존의 경차에서 약간 좀 키를 높인 그런 버전이고요. 캐스퍼의 첫 인상은 뭔가 좀 동글동글하다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앞쪽이나 뒤쪽에 라운드 타입의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주간등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동그란 저런 타입의 디자인이 유럽의 소형차 또는 SUV에 많이 보이는데 이 캐스퍼에도 적용이 됐고요. 반면에 방향지시등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쪽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릴의 인테이크인데 저게 멀리서 보면은 얼핏 안개등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인테이크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약간 좀 랠리카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저 인테이크는 터보 모델에 적용이 되는 건데 가까이서 보면은 저게 뚫려 있어요. 캐스퍼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긴 한데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현대차와 닮은 구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현대 로고가 있는 부분, 헤드램프 양쪽 저 부분은 뭔가 아이오닉 5를 좀 연상케 합니다. 참고로 전면 디자인은 일반과 터보 모델이 좀 다른데 확실히 터보 모델이 좀 더 예쁘죠.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저 전면의 그릴이 좀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스타리아의 일반 모델과 라운지 정도의 차이예요. 캐스퍼는 측면의 실루엣도 좀 독특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저 캐릭터 라인이 거의 비슷한 라인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앞과 뒤쪽의 그 라인, 그 높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얼핏 보면은 보통의 SUV가 아니라 약간 좀 MPV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뒷문의 손잡이인데 보통 소형차들, 작은 차들이 이렇게 히든 타입으로 뒷문 손잡이를 디자인을 합니다. 스파크도 그렇고 거기다가 히든 손잡이가 있는 부분에 여백이 좀 남았던지 저기에도 캐스퍼 전용 엠블렘을 적용을 했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모닝과 레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차 규격이 있다 보니까 사이즈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세 차종이 모두 전장과 전폭이 동일하고요. 전고를 보면은 딱 모닝과 레이 그 사이에 있죠. 휠베이스는 모닝과 동일하고요. 캐스퍼는 앞쪽에 비해서 이 뒤쪽의 디자인이 좀 좁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뒷유리의 면적은 넓은 편이죠. 방향지시등은 라운드 타입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게 밑에 있어도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눈에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좀 독특한데 이게 아이오닉 5부터 밀고 있는 파라메트릭 패턴이 적용이 됐죠. 이 테일램프가 점등이 되면은 조금 더 예쁩니다. 참고로 캐스퍼는 여러가지 외장 색상이 있는데 이번에 시승해서 보니까 의외로 그린과 블루가 가장 예쁘네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GT, 사이즈는 205에 45와 17입니다.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17인치는 좀 큰 느낌이 있고요. 참고로 캐스퍼는 15인치가 기본이고 17인치를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닝이나 레이보다 휠 사이즈가 조금 더 크죠. 예, 캐스퍼는 현대의 새로운 모델답게 안팎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외장 디자인도 새 디자인이지만 실내 역시도 기존의 다른 현대차 또는 모닝이나 레이와는 다른 디자인이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디자인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디자인이 채용이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는 최상위 트림이 인스퍼레이션인데 이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플라스틱이 딱 경차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확실히 최상위 트림이어서 아래급 모델과 비교해 보면은 전반적인 내장재 정확히는 좀 치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천장 부분에 이 전체에 이렇게 약간 좀 엠보싱 무늬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차는 차체 사이즈가 모닝과 레이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에 탔을 때 그 공간감도 딱 그 사이예요. 이게 아무래도 차폭이 같다 보니까 양쪽의 그런 공간은 비슷한데 그 전고가 높아서 모닝과 비교하면은 머리 공간이 좀 더 여유롭습니다. 예, 모니터는 8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신차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모니터인데 이 모니터가 없는 트림을 보면은 확실히 좀 굉장히 썰렁해 보이긴 합니다. 모니터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돌출형 타입이고요. 이게 보기에는 좀 플라스틱이어서 약간 좀 기존의 차들에 비해서 좀 싼 티가 나긴 하지만 이런 조립 마무리 같은 건 괜찮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메뉴는 기존의 현대차와 동일한데 경차인데 발레 모드도 있군요. 발레 모드를 비롯해서 최근에 선보인 편의 장비는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메모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후석 취침 모드, 카투엄 같은 최근의 편의 장비 다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드라이브와 관련된 그런 설정 화면인데, 차량에서 세부적인 메뉴로 접근 가능한데, 이거는 기존의 현대차와 약간 좀 디자인이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테마 선택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요. ABC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공조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외부 공기 차단과 자동 환기, 스마트 열선 통풍 기능이 있고, 라이트의 경우에는 실내 무드 조명도 있어요. 이게 밝기만 있고, 그러니까 따로 색깔은, 그러니까 카니발처럼 단색인 거죠. 저희가 지금 낮이어 갖고 확인을 못 해보는데 어쨌든 무드 조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 화질이 썩 좋은 건 아닌데, 경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게 아주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요. 여기는 설정입니다. 화면 설정에서는 주간 모드, 야간 모드 밝기, 명암이 있죠.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블루라이트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보통 현대차들이 그렇듯이 약 15km까지는 유지가 될 거예요. 캐스퍼는 안팎으로 특징적인 디자인이 꽤 많은데, 실내도 이 송풍구 디자인이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위치는 뭐 다른 차들과 대동소이하지만 이 송풍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송풍구와 공조장치 사이에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핸드폰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USB가 있는데, 이 USB 그 단자의 그 위치가 운전석과는 조금 거리가 먼 편이에요. 물론 이 차가 폭이 좁아 갖고 막 이렇게 몸을 아주 많이 움직일 정도는 아니지만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도 또 이렇게 추가적인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차가 경차치고는 이 센터페시아 쪽 또는 공조장치의 디자인이 꽤 화려한 편이에요.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액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위치 자체가 좀 높고 각도 자체가 좀 보기가 편한 그런 각도입니다. 그리고 온도와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도 새로운 디자인이고요. 실내에는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은 편 아닌데, 요 센터페시아 주변에 하이그로시가 좀 쓰였습니다. 기어레버는 센터페시아 쪽에 붙은 그런 디자인인데, 이게 예전에 MPV나 또는 시빅 같은 차에 보던 그런 디자인이죠. 이 기어레버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이게 미니밴처럼 여기에 공간을 이렇게 틀 수가 있어 갖고 좌우로 이동할 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기어레버는 요즘에 보기 드물게 수동 모드가 없는 그런 4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열선과 통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풍 시트가 있는 거는 또 장점이죠.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약간 좀 이렇게 직물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그 아래 트림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과 스포츠 두 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본이 올로드 드라이브고, 이걸 한 번 더 누르면은 트랙션, 그러니까 스노우 모드, 샌드 모드로 전환이 되죠. 운전대는 차 크게 맞는 아담한 사이즈고요. 의외로 또 D컷이에요. 하단이 깎인.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은 약간 좀 까칠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 두께 자체는 조금 얇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처럼 이 차 역시도 이 운전대에 현대 로고가 없고요. 양쪽에 있는 그 버튼의 배치, 이거는 기존의 현대차와 동일합니다. 이 계기판 그래픽은 꽤 좋은 편이고요. 기존의 경차들과도 좀 더 우위에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노멀과 스포츠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고요. 스포츠가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하긴 하군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보여지는 정보는 기존의 현대차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트립 컴퓨터 같은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요즘에 나온 차로는 굉장히 보기가 드물게 이 타이어 공기압은 그렇게 PSI 숫자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 방식이죠. 차 그에 맞게 시트가 작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좌우 폭이 좁진 않습니다. 물론 앞쪽에 길이가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조금 짧은 느낌이 있지만 좌우의 폭은 생각보다 괜찮고요. 이 차가 또 특이하게 운전석 시트가 이렇게 컵홀더랑 좀 이렇게 연장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얼핏 보면은 이 앞쪽에 1열 시트가 약간 좀 벤치 시트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트 조절은 전부 수동이고요. 인조 가죽의 질은 평범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운전대 열선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헤드램프 각도 조절이죠. 캐스퍼는 1열 위주의 차라서 앞쪽의 도어가 꽤 큰 편이고요.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석만 상하형 원터치고 나머지는 다 원터치가 아닙니다. 1열은 그 유리의 면적도 꽤 넓은 편이고요. 참고로 도어 포켓의 폭은 꽤 좁은 편인데 여기에 적용된 플라스틱도 아주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요. 2열의 공간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1열 시트를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춘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앉아보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약간 남아요. 요거는 모닝보다는 그 1열 무릎 공간이 조금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가 좌우의 폭은 동일하지만 머리 공간이 높기 때문에 2열에 타면은 모닝보다는 좀 더 여유롭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1열과 비교해서도 2열의 그 접한 길이가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고요. 거기다가 이 가운데 부분이 좀 이렇게 낮게 처리가 되어 있어 갖고 실제 공간감을 더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2열 시트를 사용을 하면은 트렁크 용량이 이 정도인데, 또 경차인 걸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는 그 기본 트렁크 용량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버를 올려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가 작다 보니까 트렁크에서도 간단하게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 차는 1열 시트도 둘 다 접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보시는 차는 모던 트림이고요. 이게 실내가 라이트 그레이 블루 인조 가죽 시트, 그리고 1630만원 사양이네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던 트림은 모니터가 8인치가 없으면은 이렇게 좀 썰렁하죠. 근데 이게 딱 그 판 자체는 8인치 사이즈인데 여기에 라디오만 있는 거죠. 폰이랑.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트림과 비교하면 확실히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요. 특히 이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그로시 대신에 플라스틱이 들어갔는데 하이그로시가 또 있다가 또 없으니까 약간 좀 허전한 그런 느낌도 있네요. 참고로 블루 내장은 여기 버튼이 블루고요. 그리고 이 시트 좌판이 또 색깔이 블루입니다. 이게 약간 스머프 같이 그런 파란색이 아니라 튀니지 블루 같아요. 이게 튀니지 가면은 이런 색감의 블루가 있는데 좀 그거를 연상시킵니다. 예, 공회전대 정수성은 이 차가 경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대략 평균적인 그런 수준인데 좀 소리가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엔진 소리 그보다는 약간 좀 뭔가 이 안쪽에서 약간 좀 떨리는 소리, 그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주행 중에 또는 가속할 때 그 엔진 소리가 크다기보다는 약간 좀 배기음이 조금 더 가까이 들리는 그런 그 전체적인 사운드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에어컨을 끄고 있을 때 이 진동 대책은 운전대로는 꽤 좋은 편인데 그 시트, 등이 닿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좀 떱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보통 이제 가격이 싸고 차급이 낮고 엔진 배기량이 낮을수록 에어컨 켰을 때 이 진동이 보통 더 늘어나게 마련인데 이 차는 거의 그거에 다 해당이 돼 있죠. 기통도 3기통이고. 그래서 에어컨을 켰을 때와 안 켰을 때의 그런 진동, 그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지금처럼 에어컨을 키면은 안 켰을 때는 운전대 진동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시트 쪽의 진동도 좀 더 증가를 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리터 3기통 터보 엔진과 4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1리터 터보 엔진은 제가 기존에 모닝이나 레이를 타본 적이 없어갖고 정확히 맛비교는 안 되는데, 그냥 모닝 1.0 자연흡기 그거와 비교해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힘이 한결 좋고요. 그리고 맛비교하기 힘들지만 전체적인 그 주행 질감도 모닝보다 좀 더 낫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리터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딱 요 캐스퍼의 가장 적당한 그런 엔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모닝 1.0과 비교해보면은 한층 힘이 넉넉하고, 그리고 모닝 생각을 해보면은 그 차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뭐 시내 구간, 저속 이런 데서는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지만 어느 정도 일정 속도 이상이 붙으면은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1리터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가속력이 좋고, 그리고 그 답답한 그 영역이 좀 더 상향 조정이 되죠. 보통 3기통은 4기통보다 질감이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 어디서 이제 두드러지냐면은 저회전, 낮은 속도, 특히 고단 낮은 속도에서 이제 그 떨림이 있는데 이 차 역시도 낮은 속도에서 낮은 RPM으로 천천히 가속을 할 때 그때 떨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제 베뉴도 그렇지만 이 차 역시도 요 차급 대비해서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이 승차감 역시도 모닝보다 낫고요. 베뉴와 비교해도 그렇게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하체가 부드러운 편입니다. 좀 푹신해요. 특히 저속에서는 아까 처음 탔을 때 생각보다 꽤 많이 푹신해갖고 이 정도의
푹신함이라면 저속에서 고속으로 올라갈 때 좀 되게 많이 출렁거리거나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좀 출렁거림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행 감각은 통상적인 경차보다는 한결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족하죠. 보통 이제 급에 따라서 방음도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 또 정수성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이 경차급으로 나온 캐스퍼는 전체적인 방음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렇게 좀 2000rpm 이 정도의 속도로 달릴 때 보통 이제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그 하체의 소음, 그러니까 타이어 소음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대략 100km의 속도로 2000rpm 정도의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이게 노면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타이어 소음이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가장 많이 들리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가속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엔진음보다는 그 배기음 쪽이 좀 더 잘 들리는 그런 소리예요. 이게 아무래도 좀 차가 작아서 또는 배기 라인이 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통상적인 차들에 비해서 이렇게 풀가속을 했을 때 배기음이 조금 더 두텁게 들립니다. 이 차는 포지션이 경 SUV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일반적인 그 경차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요. 실제로 운전을 하다가 옆에 이렇게 모닝이 지나갈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아래로 시선이 좀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긴 하지만 이렇게 운전할 때 전체적인 전방의 그 포지션은 꽤 좋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춰도 보닛이 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시야고 반면에 그 좌우의 시야는 이게 그 사이드 미러가 조금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존의 현대기아 차들에 비하면은 그 사이드 미러의 그 시야는 약간 좀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저속에선 되게 출렁거리는데 의외로 회전할 때 보면은 차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속에서 느낌을 보면은 와, 차가 되게 많이 이렇게 실구러질 것 같은데 회전할 때 그 반대쪽 바퀴가 꽤 지지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서 1시간 정도 운전을 해봤는데 이 차 이제 대략 잠정적인 결론이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엔진이 나쁘다기보다는 엔진만 놓고 보면 괜찮은데 이게 아무래도 4단 자동 변속기다 보니까 4단도 좀 이렇게 옛날 4단이다 보니까 옛날 느낌이 나는 이게 어떨 때 좀 티가 났냐면은 이제 저속에서 변속할 때 또는 킥다운 할 때 그럴 때 반응이 좀 느립니다. 반응이 느리고 약간 좀 변속 충격도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동력 성능 또는 주행 질감에서 좀 깎아먹긴 하는데 그걸 감안을 해도 기존의 모닝이나 경차보다는 주행 질감이 좀 더 낫고요. 따라서 저속에서 가속을 할 때 약간의 좀 지체 현상은 있는데 일단 힘을 받으면은 확실히 1.0 자연흡기에 비하면은 좀 더 꾸준하게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토크감이 있죠. 그 1.0 자연흡기에 비하면은. 그리고 기존의 이제 모닝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0 이 정도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좀 답답하잖아요. 차가 잘 안 나가고. 근데 이 차는 그 차가 잘 안 나가는 속도가 주춤해지는 영역이 그 모닝보다는 좀 한결 더 높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속력과 함께 전체적인 주행 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찍었던 차의 그 실내보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의 실내가 조금 더 예쁘네요. 일단 이쪽에 하이그로시가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좀 이렇게 회색 톤으로 칠해져 있는데 차라리 이게 하이그로시보다 낫네요. 그리고 이쪽에 그 약간 좀 오렌지색? 이 색깔도 이게 더 색깔이 더 보기가 좋고요. 참고로 무드 조명은 조기에만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갔습니다. 이 차는 변속기만 제외하면은 주행에서의 장점이 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차급 대비해서 고속 안정성이 또 꽤 좋습니다. 정확히는 직진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한 120 정도까지는 쭉 풀 가속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물론 그 이상 올라가면은 좀 그런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차급 대비해서는 꽤 좋은 편이고 반면에 아무래도 이게 차가 작다 보니까 이제 옆에 좀 큰 차가 지나갈 때 그때는 조금 좌우로 흔들리긴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주행 안정성에는 좋은 점을 줄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처럼 이제 4단에서 낮은 RPM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진동이 조금 더 생기죠.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바람 소리가 큰 편은 아니고요. 예, 이번에 현대 캐스퍼를 잠시 시승을 해봤는데요. 캐스퍼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현대의 새로운 경차 또는 기존에 없었던 형태의 경차라는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생산 공장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차인데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차다 보니까 안팎의 디자인에서 새로운 요소가 굉장히 또 많이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 차의 상품성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차는 외장 디자인 그리고 주행에서는 승차감, 여기서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준중형차도 연비가 많이 좋아져 갖고 단순히 딱 연비만 보고 경차를 사기에는, 또는 경차도 이거저거 옵션을 더하면은 이제 가격이 꽤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성 이것만 갖고 선택을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특정 요소 또는 특정 부분에서 좀 사고 싶을 만큼 그렇게 끌리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외장 디자인이 바로 그런 특정 끌리는 캐치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보고도 좀 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외장 디자인이 좀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차는 사진도 좀 잘 봤는데 실물도 좀 괜찮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실내 공간도 레이만큼은 아니지만 기존의 경차보다는 좀 더 활용성이 높죠. 그런 면에서 이 캐스퍼의 메리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가격은 좀 높은 느낌이 있죠. 물론 사양을 보면은 기존의 경차보다는 이제 편의 사양 면에서 또는 안전 사양 면에서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을 해도 가격이 조금 높은 느낌이 있죠. 예, 이로써 현대 캐스퍼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